공식 운동 선거 운동 첫날인데 그 우리가 첫날 기획을 하잖아요. 첫날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정팀에서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메시지를 담기기 때문에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우체국을 찾아서 그 상하차를 했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배달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장을 찾아서 서울 경제를 깨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그 공식 그 캠프에서의 그 선거 오늘 일정표를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일정표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또 왜냐면 우리 또 박원석 의원은 또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 일정표를 보면 되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이 각 후보 진영의 어떤 그 마음이란지 속사정이란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보면 오세훈 후보는 좀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는 좀 빡빡한 것 같긴 해요.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보니까. 치밀해. 예. 그래서 강북구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출정 대시민 메시지를 강북구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강북구의 삼양사거리 유세, 그다음에 인왕시장, 그다음에 쭉 강북을 돌아요. 서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그다음에 이제 성북구 돌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강남이네. 캠프 출정식은 종로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캠프 사무실이 있는 데니까. 그다음에 강남역을 8시에 갑니다. 그다음 정원호 후보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상하차를 시작해서 오늘 밤 자정에 시작을 했고, 아침 7시 반에는 뭐 라디오 출연하고, 그다음에 캠프 출정식 하고, 그다음에 건대 가고, 오늘 그다음에 이제 GTX-A 노선 삼성역 부실공사 현장 방문이 오늘 오후에 아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강남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두 개가 약간 특징이 있는데 네. 일단 오세훈 후보 쪽은 네.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네. 후보를 빡세게 굴리겠다 아하. 이런 기조인 것 같고 네. 취약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북. 그리고 마지막 강남은 네. 퇴근 시간에 서울에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강남역 부근이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정원호 후보 쪽은 메시지 중심이에요. 아. 그 메시지에 맞춰서 네. 네. 그 인근 일정을 기획하다 보니까 어쨌든 아까 그 삼성역 하면은 그렇죠. 거기 이제 강남 네, 뭐 네, 강남 네. 고속터미널 뭐 이 근처들이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퇴근 인사 강남역에서 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도전자가 어떻게 지금 현직 시장보다 저렇게 일정이 듬성듬성한지 그러니까. 조금 더 쪼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좀 이상해. 좀 느낌이. 그리고 저는 이게 아니, 모르죠. 첫날 일정만 봐서는 아니, 물론 몰라요. 뭐 그렇긴 일정이 한데. 너무 띄엄띄엄이야. 아니 근데 그 이 사진도 되게 저는 오세훈 시장 쪽에 이번에 좀 그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걸 저게 무슨 사진이에요? 어디에 등장하는 사진이에요? SNS? 아니 이게 지금 그 저기 아니 캠프 공식 그 이게 저 사진만 말씀. 웹자보? 홈페이지? 웹자보 사진이에요? 저 사진? 웹자보. 예. 저 사진? 웹자보. 그러니까 아마 저게 서울시 그 출마자 후보자 출마자 무슨 대회에 있었었잖아요. 아마 그걸 뒤에서 저렇게 찍은 모습인데 앞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저는 약간 더 아까 박원석 의원님 얘기했는데 약간 도전자 같은 느낌이에요. 등 보이는 거지. 도망가는 건가요? 링에서 올랐는데 등을 보이다니. 예. 아니 우리 정옥이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일정을 보면은 네. 상당히 디테일하면서 네. 그 다음에 소위 정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를 배려했어요. 옆에 구 표시를 다 해줬잖아요. 무슨 구, 그러네. 무슨 구.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이 강북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그 소위 20시가 됐을 때 강남역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시장 때부터 강북 전성시대를 굉장히 맞습니다.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여기서 상당히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네. 이제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러면서 뒷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이제 그 도발적인 음. 그런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지가 결연하다. 네. 또는 어쩌려고 이러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목하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원호 이 시장 후보를 보면은 네.
아, 여기 사람 많은데 예. 전략가가 없나? 주로 동쪽으로 다니다 오늘 끝나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동남쪽. 동서울, 예, 그렇죠. 서울의 그다음에 동쪽이죠. 왕십리, 광진 그러다가 2시 50분에 삼성. 강남으로 넘어와요. 예. 삼성역으로 아마 이제 그 삼성역의 그 지하 예, 공사 5층이니까 현장. 기둥뿌리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계속 강남에서 이제 거리 이제 아마 강남이 본인이 취약하고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오세훈의 경우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네. 본인이 가운데에서 탁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막 악수하면서 반갑 이 얼굴 자체의 이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네. 이렇게 보이면서 네. 왠지 사진을 딱 보면은 아. 좀 어수선한 느낌이랄까? 아. 그런 게 있네요.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 전문가로서 아, 전문가시지. 저는 이게 어디까지나 그거거든요. 이게 이른바 그 표를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게 네. 선거 초반에 일정표 한번 띄워주세요. 선거 초반에 일종의 롤링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말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 오세훈 후보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세 가지 포인트가 네. 강북 지지 지역적으로 보면 네. 강북이죠. 네. 자기가 강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저 지역들을 가만히 보면 저기가 이 유동 인구가 주로 우리시장, 그다음에 동해물 약국, 배단위 교회, 그다음에 성신여대, 주로 경동시장 사람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성에서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이 거점 유권자층입니다. 실제로도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개인은 여성한테 경쟁력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성들한테 크게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것이고. 아.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이유는 네. 이 오세훈 후보는 이 캠페인의 예전부터도 특징은 네. 본인이 많이 보여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뒤돌아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전면은 국민의힘입니다. 아. 후면은 그냥 오세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의 글자가 자 저렇게 되면 빨간색이 좀 덜 보여요. 그냥 빨간색은 배경색이 되고 아, 이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번입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오세훈 글자를 보세요. 오세훈 2번 보십시오. 흰색이잖아요. 아. 저게 이제 오세훈의 전략인 것이고 네. 그래서 많은 지역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원호를 보면은 조직 경쟁력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만해도 정원호 1명, 그다음에 머리 1명, 머리 2명, 저 앞에 3명, 손 1명, 지금 보이는 사람만 5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직 경쟁. 아. 민주당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아. 그리고 민주당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성동구도 아닌 중랑구청도 보이고 일 잘하는 서울시장, 그다음에 색깔도 파란색으로 도배가 돼 있죠. 지금 네. 심지어는 저 나비도 파란색입니다. 아. 나비 효과까지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이제 진영 세력으로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운 약점. 아. GTS를 바로 때려버리죠. 네. 그래서 오세훈 계속 끌어. 음. 이제 GTS 전략이고 그 다음에 바로 공식 선거운동이 되는데 무려 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7시 반에 바로 MBC 라디오의 김종배로 갑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네. 공중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계속 다니면은 뭐 또 의혹 생각나고 칸쿤 생각나고 뭐 또 어디 생각나고 이게 저기 생각나고 이럴 거기 때문에 네. 아예 공중전으로 네. 다 우호적인 방송에 출연을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MBC 라디오 김종배 또 어디 제가 대체로 머릿속에 구상은 나옵니다만 뭐, 이걸 통해서 공중전으로 서울 시민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동네를 다녀봐도 경기도 사람도 엄청 많겠죠. 많아요. 그렇죠. 네. 절반 이상은 경기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을 때려가지고 아. 그걸 다시 보기로 유튜브로 조회수 높은 데를 출연을 해가지고 공중 전략을 펼치는 그림으로 봅니다. 근데 대부분 뭐 소위 진보 진영 유튜브를 많이 출연하게 되면 그분들인데 맨날 보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네. 어쨌든 선거는 네. 지지층 최대 결집 아, 지지층 최대 그리고 결집. 상대 지지층의 분산 아. 이게 승리 공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은 최대 결집해서 투표를 하도록 만들고 아. 상대의 정치적 열기를 떨어뜨리는 게 네. 선거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 왜 뻔한데 거기 다 지지할 사람들이 주로 보는 채널에 왜 나갈까? 네.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보수 후보들은 또 보수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잖아요. 근데 보수는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아니 그렇긴 한데 그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선거운동의 네. 동선은 네. 뭐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세로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네. 결국에 쟁점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네. 그로부터 이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인상을 받고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네. 지금 보면 이제 주고 받았어요. 네. 그 정원호 후보 여러 그 31년 전에 뭐 주폰 문제 시작해가지고 네, 네, 네. 검증이나 네거티브를 세게 당했는데 이 지금 GTX-A 네. 삼성역 그 네, 철근 네, 네, 네. 철근 이게 누락이 생기면서 이거 오세훈 씨한테 굉장한 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는 네. 그 후보 개인의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인데 후자는 시정과 시스템에 관한 문제예요. 네. 사실 데미지는 후자가 훨씬 크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관훈 토론회가 있었는데 같은 토론회인데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똑같은 또 패널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양자 토론 무산을 두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라는 어떤 무게감에 비해서는 이 TV 토론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예고돼 있는 것은 28일 날 밤 11시에 딱 한 번의 토론회밖에 없다라는 건데 누구 탓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 실제가 누구 탓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네. 정원호 후보는 토론을 회피한다. 어쨌든 본인의 실수든 아니면은 지금 이미지가 네. 인식이 그렇게 굳혀져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사실 또 토론을 한들 네. 시민들이 많이 보느냐 그건 또 그렇죠. 논외로 치고라도 맞아요. 네. 일단 이렇게 그 강력히 공격하는 그런 삼성역 그 철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토론을 안 한다는 것은 정책을 잘했느니 잘못했니 할 만한 정책에 대한 노하우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 민주당 고정 지지층들은 정원호를 뽑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수 정당 지지층들은 오세훈을 뽑을 것이고 중간에 이제 무당층 네. 내지는 부동층 아니면 지금까지 판단을 유보했는데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선거운동과 토론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결정을 내리느냐. 근데 그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거는 정원호 때문이다라는 인식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인식은 뭐 네. 서로 뭐 이게 뭐 안 맞아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팩트만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네. 국회에서도 지금 행안위에서 자꾸 이 서울 문제를 놓고 공방하잖아요.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철도공단에다 관련된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글쎄. 그럼 저는 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나 또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거나 네. 또는 그러면 그 사후 조치를 안 취했다 그러면 네. 그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서울시가 주도해서 오세훈 네. 후보. 근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원호 후보의 그 의혹들도 아직 결정적인 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원호에 대해서도 한 43에서 45에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립니다. 네.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박스권이죠. 서울은 민주당 지지율만큼만 먹으면 서울은 대통령 지지율 가까이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기죠. 근데 거기를 못 가고 있어. 네. 왜 못 갈까요? 그럼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그만큼 민주당만큼의 가치평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만큼의 가치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37에서 한 40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또 오선 서울시장 네. 이것도 피로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한 방이 있어야 돼. 오세훈 네. 시장도 등 돌린 것도 좋은데 네. 저는 등 돌리지 않고서라도 뭔가 좀 아이디어로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서울은 이 모습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강북 다니면서 뭐 지하 이 서로 뭐 네, 뭐. 이 도로를 뭐 지하차도를 뚫겠다 네. 이런 거 말고 네. 사람들이 다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용역이 돼야 가능한 거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기다립니다. 시장 4선을 하는 동안에 없었던 게 네. 갑자기 생길 리 만무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원호 후보가 너무 소극적으로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더 못 나가는 거. 네, 네. 이거는 이 사람이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약이 뭐야? 일단 잘 모르겠어 나도. 정원호 후보 공약이 잘 모르겠어. 대표 공약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착착 공약이 뭐냐면 이거 뭐 착착 개발 있는데 그거는 오세훈 시장 신통기획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약이 성동구에서 일 잘했다가 공약인 거예요 지금. 아, 대표적으로 네. 정원호 후보의 이미지는 그리고 네. 대통령이 네. 지목했다. 명픽이다. 요걸로 이제 내세우는 건데 아니 뭐 그것도 나름 뭐 경쟁력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네. 그리고 서울의 지금 정치 지형이 원래는 여기가 이제 뭐 보수 진보가 거의 반반인데 지금 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어요. 네. 정당 지지율, 네. 대통령 네. 지지율. 네.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당변을 보면 알아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그 정원호 그 시장이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선거인데 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별로 안 좋다. 아, 근데 본인이 공세로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어요. 아까 별거 아닌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닌 게 네. 철도공단에다가 보고는 했는데 몇천 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몇 쪽 집어넣은 거고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철도공단도 비판하더라고요. 철도공단도 그렇죠. 그 놓친 게 있어요. 그 근데 맞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309 네. 거기 지하 5층에 네.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국토부랑 6차례나 서울시가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네.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도 철근누랑 얘기를 안 한 거야. 네. 거기에 고의성이 없어요? 저는 고의성이 명백히 있다고 봐요.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게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에요. 삼성역 지하 복합 환승센터라는 게 이게 지하철역 지하하고 달라 차원이. 네. 근데 여기서 그런 구조 결함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후에 차후에 어떤 문제를 미래에 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정원 후보는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이거 당장 공사 중지 명령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이 봐라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즌 2다 또 중지하고 또 이건 이거 또 그러면 공사가 지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떠신가요? 아니 본인이 지금 중단하고 네. 더 정밀한 안전점검을 국토부나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야죠. 네. 근데 사고 안 났는데 왜 이 호들갑이냐? 이게 말이나 그게 말이에요? 네. 사고 안 났는데 호들갑이냐가? 네. 사고라는 건 나기 전에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서울시장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네. 애초에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이 공기를 지연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마치도 오세훈 임기 중에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그 소위 현대 건설에서 일단 누락됐다는 걸 보고했고 네.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공단과 국토부에 보고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그 보고서 외에 한 장짜리 핵심 보고서에다가 왜 그걸 또 따로 안 적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0쪽인지 뭐 2000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서 그러면 안 본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데다가 만약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네. GTX A의 완공 연도가 언제인지 네. 2028년이에요. 빨라도. 아, 2년 그러면은 오세훈으로서는 그거를 네. 굳이 은폐하면서 서두를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제 아까 그 지하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물론 건설에 대한 상식은 단 1도 없는 사람인데 네. 철근이 누락돼서 어쨌든 있는 거 이렇게 네. 있는데 철근이 누락됐다 하는 거하고 물 떨어지는 거는 좀 다른 아니, 물이 아니고 이슈. 균열. 천장의 균열. 균열이 같다고 천장에. 422개나. 근데 이거는 기둥 철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쟁점이 됐는데 네. 무슨 내가 잘못을 했어 이런 태도는 네. 유권자들한테 절대 받아들여질 만한 태도는 아닌 것이죠. 잘잘못을 그렇죠. 떠나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설명을 했어야죠. 아. 어쨌든 본인들은 네. 그거를 그대로 그 보고서를 공단과 국토부에 알렸고 네. 서울시는 소위 발주처로서 자기네들이 할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처와 역할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어떤 지금 대응책에 대해서 지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느냐. 네. 그건 아닌 건데 당장 정원호가 이거 공사를 여기서 이제 스탑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미
현대건설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 공사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지금 정원호도 구청장이었지 자기가 건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여기서 가장 안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네. 당장 멈추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박원순 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론조사 결과 채널A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번 이거 보여주십시오. 정원호 후보가 43.9%고요. 오세훈 후보가 35.7%입니다. 이거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조사가 된 내용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3.5%다라는 건데 배통상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네. 뭐 민주당 지지율에 가까운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정원호가 더 대단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쫓아가야 되는 오세훈 후보죠.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35.7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 한 10월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 10월 정도 네. 그때는 오세훈이 제일 앞서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네. 제일 앞서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는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뭐 이제 지지율이 이제 아주 지방선거하고는 좀 이제 날짜가 많이 남아 있을 때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가? 그때는 오세훈의 개인기가 보였어. 그런데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는 뭐가 없어요. 플러스 알파 된 게 없어. 네. 근데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GTX 이건 뭐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국토부도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난상 폭격을 당할 거예요. 네. 부동산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장특권까지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분명히 이 장동혁 대표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중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도가 안 들어와요. 아. 왜냐하면 중도는 이념보다는 네. 이번 선거가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AI야. 네.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앵거예요. 그 뭐 공소 취소 네. 특검에 대한 걸 살짝 그 정도는 영향을 네. 받겠죠. 네. 조금 더 좁힐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I는 뭐냐? 네. interest. 아유, 뭔가 재미가 없어요. interest 이익.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오세훈이 5선을 하면 서울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는데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건 없는 거야. 밭으로 총이 생기지 서울에. 그건 없는 거야. 아니, 감사하죠.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네. 부산도 박형준 후보가 네. 전 의원이죠. 쫓아는 가고 있는데 아. 앞서지는 못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추격은 하고 있지만 엎지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엎어지는 골드 크로스는 그렇죠.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지역구하고는 달라. 아. 지역구는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이야기했지만 부산북갑은 네. 채널 A와 같은 조금 전에 서울시와 네, 같은 조사입니다. 서울시 같은 채널 A와 리서치 앤 리서치의 조사인데 네. 여기는 오차 범위 내기는 되는데 한동훈이 앞서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네. 국회의원 지역구는 이게 통해요. 대선. 아.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은 행정이잖아. 네. 근데 국회의원은 정치잖아. 아. 그게 대선이 먹혀. 그래서 김부겸도 먹히고 김부겸 조사도 앞서는 조사일 거예요. 저 채널 A와 네.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를 보면.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네. 뭐가 나는 한 방이 있다. 근데 아까 지금 박원석 전 의원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네. 도덕성도 다 갖춰져 있죠. 네. 근데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으로는 4년 동안 안 나왔는데 뭐가 4선 동안. 4선 동안 안 나왔는데 뭐가 더 나오겠느냐. 예. 이걸 불식시켜 줘야 돼요. 아.